당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당진의 포구라는 개념에 닿아 있게 돼요. 포구는 그냥 저한테는 계속 변신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게 묘한 기운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작정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색들이 진짜 변하는 거를 눈으로 본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관람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공간이 작업을 해가는 작가들. 이쪽이 바다고요. 5개년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처음에 오전에는 여기 5섬 포구인 소금창고에서 전체적으로 당진 포구에 대한 이야기, 왜 당진을 이야기할 때 포구를 언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섬 포구에서 나가서 곧장 용무치 포구라는 곳에 갔고요. 포구라는 개념이 당진을 이야기할 때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파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세 달 머무르면서 온몸으로 당진을 느끼고 포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포구를 주제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대중들과 나눔으로써 당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당진 레지던시를 올 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작정하고 왔는데요. 시골 산의 중턱계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느낄 것 같아요. 어차피 바닷가에 오니까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뭔가 환경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는 이제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썩 이쁘지 않았어요. 다녀보니까 그 수많은 자갈들 위에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말뚝 같은, 막 쇠못, 큰 쇠못 같은 게 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생물을 또 띄워줘야 돼.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제 눈에는 야, 요걸로 뭐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엔 거기만 갔죠. 어깨가 이렇게. 몇 개 처음에 주운 것들은 뭐 이런 여기 척골 뭐 이런 상완골 이런 뼈처럼 생겼어요. 가운데는 오목하고 양쪽은 이렇게 골두처럼 크게 있는 게, 근데 거기에 막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말뚝이니까 이제 망치로 치는 부분은 조금 크잖아요. 거기에 막 뭐가 생물이 붙어 있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저는 이제 명상하는 사람이 좀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냥 명상하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즐겨 만들었던 포즈고, 쇠가 그러니까 되게 막 강하고 막 단단하고 오래가고 막 이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갯벌에 있는 그 수많은 돌멩이들 하나보다 엄청 오래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돌멩이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 만든 이 어떤 기물들이 이렇게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진은 저한테는 약간 현실과 비현실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저녁마다 방조제를 산책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자연물이나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제가 닿을 수 없는 저 너머에 돔과 삼각형 형태의 어떤 그 제철소가 있어요. 손에 닿을 수는 없지만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인위적인 형상의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일감이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지도라는 작업이었고요. 이 포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작업하려고 했을 때 지도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변신이라는 게 떠올랐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하니까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 물건들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혹은 또 논리적으로 새로 내가 다 맞춰줄게, 예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멍텅구리 배라는 소재를 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자가 동력이 없어서 그 동력이 있는 배가 끌고 나가서 한중간에서 새우잡이를 한다든지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 포구라는 주제, 대주제랑도 좀 맞닿는 게 좀 더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이. 얘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으면은 굳이 바다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 공장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발을 달아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로도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독립과 관련돼 있어요. 이 멍텅구리 배랑 같은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어촌이었고 그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에 걸려드는 것들로.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만 또 그냥 사는 것보다 뭔가 세트 상품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잠자리, 먹을거리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매텐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그냥 구성 상품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포구는 그냥 저한테는 계속 변신인 것 같아요. 얘네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포구 와서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뭐 문헌을 찾아본다든지 또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마다 되게 저 공적인 바다가 굉장히 사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좀 느꼈고, 바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삶들이 느껴졌었어요. 저희가 숙소가 이제 포구 근처에 있는데 바다에 앉아 있을 때 좀 거기에 막 다양한 돌들이 있는데 얘네가 뭔가 저한테 이렇게 떠올라서 야,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었어. 막 누가 이렇게 살았었고 누가 바다에서 뭐 이런 것도 했었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는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들어서 남아있는 포구들과 사라져있는 포구들을 모두 다니면서 그곳에서 있는 돌을 주워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직접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고 뭔가 이상하게 묘한 기운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상상하고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에도 했던 작업 중에 쌓기 작업의 연작인데요. 저는 쌓는 작업을 되게 사람들의 관계나 혹은 이야기를 담는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에서 포구를 생각했을 때 포구에 되게 오랜 시간 계속 있으면서 느껴진 게 이 포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구나.
그들이 뭔가 어떠한 탑을 쌓아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구를 전달하고 기억하고 뭔가 보존하는 그런 분들의 물건들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을 닮은 또 그들이 말하고 싶은 포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탑을 쌓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진 공간이더라도 여기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미 그냥 개인의 역사일지 모르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선이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포구라는 주제와 어떤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작업을 할까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선 숙소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포구를 돌아다녔을 때 인상 깊었던 장소를 이제 담아서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이제 육지의 경계에 있는 그 경계의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방조제고 여기는 이제 자연인데 여기 경계에 이렇게 서 있는 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조형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연물이지만 조형물처럼 중간에 어떤 경계에 있는 작업을 하면서 저도 작가로서 살아가는 게 항상 그 울타리 안과 그 밖에 항상 경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은 시점은 어쨌든 그 사회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그 경계에 어디선가 작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또 제 모습으로 좀 비춰져서 저 작품은 이제 포구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고 이제 항상 여기 이제 숙소 앞에 작업실에 배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포구지만 배 하나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또 바라보고 있는 어떤 풍경과 그 사라지겠다는 의미지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케이지 작업들은 저를 스스로 가둔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경계 혹은 내가 관람당한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케이지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케이지 작업은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방된 공간이지만 어쨌든 자기 구역이 있고 그래서 그 구역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숙소에서 작업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난 워크숍에서 이제 그때 포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주로 변화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변화된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갔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자연 풍경, 뭐 바다나 하늘, 뭐 갈매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초점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방식대로 기록해 보려고 했고 이제 기록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로망이었던 그런 인상파 화가들처럼 시간대나 이제 날씨별로 좀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캔버스랑 물감을 가지고 나가서 표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다가 앉아서 일단 색깔을 제일 빨리 먼저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구름을 제일 먼저 빨리 잡았고 모양을 그런 다음에 빨리 그리는 게 약간 중요했어요. 계속 너무 금방 바뀌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10분 이내로는 빨리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광활한 자연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탁 트이는 그런 풍경을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말 그대로 제 스스로도 되게 치유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 색들이 진짜 변하는 거를 눈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본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래서 진짜 인상파 화가들이 괜히 이거를 그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안민미술관이라는 곳은 되게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이곳에서 포구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포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 소재들로 작업을 했다 보니까 포구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포구라는 걸 제가 표현한 것들을 보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년의 간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멋진 공간이죠. 소금 창고를 이야기 창고라고 마술 같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철거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아미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존할 수 있다는 거를 느껴서 여기는 소금 창고는 그 사라짐을 조금 그걸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약간 적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금 창고에서 그 소금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숙성되는 거죠. 숙성됐다가 좋은 때를 만났을 때 이 소금 창고 밖을 나가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각지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당진이라는 곳에 그리고 또 이 소금 창고라는 곳에 모여서 포구라는 것을 주제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작업 활동을 해내고 좋은 때를 만나면 다시 이 소금 창고에서 나가서 전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 장소와 갖는 장소성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